자, 여러분은 지금 수의사들이 사료를 잘 아냐 모르냐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다른 것도 아니고 무려 동물의 영양학 논문도 아니고 사료 종류를 잘 아는 수의사를 원할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내가 집사라면은 절대 그런 수의사를 원할 것 같지 않은데 말이지. 수의사로서 내가 다른 수의사에게 동물을 맡긴다면 난 논문 공부를 열심히 하는 수의사에게 맡기지 사료를 잘 아는 수의사에게 절대 맡기지 않을 거예요. 아니 이걸로 논란 종결 아닌가? 안녕하세요. 동물들을 위한 올바른 수의학을 퍼뜨리고 싶은 미국 수의사입니다. 가끔 인터넷에 보면은 수의사들은 맨날 대형 사료만 추천하고 다른 사료들은 잘 모르더라. 영양학 잘 모르는 것 같아. 우리 동네 병원 갔는데 그 수의사 내가 먹이는 사료가 뭔지도 모르더라고. 사료 잘 모르니까 못 믿겠어. 이런 글들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게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딴 것도 아니고 사료를 잘 모르니까 의사가 실력이 없다. 영양학을 잘 모른다. 저한테는 이게 되게 뭐랄까 되게 막 신기한 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냐면은 내 변호사가 옷도 잘 못 입는 거 보니까 실력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느낌? 심지어 제 유튜브에 얼마 전에 댓글이 달렸어요. 수의사들은 사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사료에 무슨 성분이 들어가 있고 보호자들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돼요. Not really. 저는 이 의견에 매우 반대합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사람 의사한테 감기 치료 받으러 가서 선생님 요즘 새로 나온 도시락에 이런 성분이 들어가는데 이게 좋나요? 아니면 선생님 요즘 노니가 좋다는 노니에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사실인가요? 이러지 않잖아요. 아니 그런가? 아니 근데 그런 거를 의사한테 묻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죠. 중요한 건 그게 일단 의사라는 직업의 잡이 아니에요. 수의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의사의 본분은 일단 본인이 가진 의학적인 지식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의사는 그 수천 수만 가지 사료의 성분을 다 알고 있고 공부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의 수의학 교육에 관심이 많잖아요. 저는 잘하는 수의사들이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회를 원합니다. 그래야 많은 동물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려면은 제대로 된 수의사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폄하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사료에 대한 지식이 의사의 실력의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장담해요. 여러분의 수의사가 시중 어느 브랜드의 사료에 뭐가 들어가는지 사료 성분 같은 걸 공부하는 걸 원해서도 안 되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동물들을 위해서 말이죠. 자, 수의사가 사료 성분표를 공부해야 하는가? 일단 세상에는 수천 수만 가지 사료가 있어요. 하루에도 신제품이 몇 개가 쏟아져 나오겠어요. 특히나 한국은 이게 훨씬 더 심해서 방문할 때마다 영양제니 사료니 듣도 보도 못한 브랜드들이 엄청 많이 생겨나요. 그런데 당연히 수의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제가 1차 병원에서 일할 때 사람들이 매번 선생님 이 사료 어떠나요? 선생님 이 사료는 좋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맨날 언급되는 뻔한 사료들이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 대형 회사 사료들이 있고 진짜 생판 처음 들어본 사료들도 많고 처음에는 저도 보호자가 물어보니까 잘 답해주고 싶어서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좋다, 서로 뭐가 좋다 주장은 많은데 근거가 없어. 좋다고 주장을 하면은 자체적으로 실험을 했던지 객관적인 지표가 있던지 품질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던지 해야 되는데 이런 건 하나도 없고 게다가 실제로 자료가 어쩌다 가끔 있어서 그걸 찾아보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사료가 정말 이만큼을 갖고 이만큼 부풀려서 광고를 합니다. 쥐에서 이 성분을 먹였더니 심장세포가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논문이 나오죠. 갑자기 이게 우리 댕댕이 심장 꼭 지켜주세요. 심장을 튼튼하게 오래 살게 하는 사료? 이렇게 팔립니다. 뭐 이건 근데 거의 모든 영양제와 사료 광고가 이렇긴 하지만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진 사료는 정말 너무너무 없어요. 아니 주장만 하면 뭐예요? 근거가 있어야지. 그래서 근거를 살펴보는 건데 사람들은 누가 어떻다, 이 사료가 이래서 좋다라고 마케팅을 하고 주장하는 것에 먼저 휩쓸리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현타가 왔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의학적으로 어떤 성분이 좋다, 뭐 어떤 성분을 어떤 환자에게 먹였더니 수명이 늘어났다, 이런 영양학 내용이 담긴 논문을 읽는 것, 그런 거는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대충 저지방 사료가 좋다, 단백질 제한 사료가 좋다, 이런 처방식을 먹여라 하고 방향을 제시해줄 수는 있으니까. 근데 일반 시중에 나온 수많은 브랜드 중에 어떤 사료가 좋고 뭔 성분이 들어갔고 이런 거는 일단 검증된 정보도 매우 한정적일 뿐더러 내가 당장 환자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의사가 사료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수의사는 공부할 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대놓고 얘기하자면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수의사는 어느 브랜드에 무슨 성분이 들어갔더라? 그딴 걸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원칙적으로 진짜 공부를 하는 수의사라면 이런 걸 공부할 시간이 없어야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사람들이 사료도 모르니까 믿음이 안 간다 라고 평가를 하는 건 영양학만 공부하고 그걸로 먹고 사는
영양학을 생업으로 하는 수의사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병원에 갔을 때 환자를 진료하는 일반 진료 수의사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이런 환자를 보는 임상 수의사의 본분은 일단 환자를 잘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일반 임상 수의사가 병원을 운영하고 환자를 돌보기 위해 공부해야 되는 양은 정말 많습니다. 자, 지금 저만 보세요.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외과만 공부하기 시작한 지 수년이 지났어요. 제가 주 최소 80시간을 일하면서 한 달에 주기적으로 읽어야 되는 외과 논문이 한 달에 30개에서 50개 정도 되고요. 읽은 것 또 읽어야 되는 외과 교과서는 수백 페이지고요. 한 달에 수술만 60건 이상을 하고 아침에 6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와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논문을 읽어야 돼요. 매일 뭔가 논문을 새로 찾아서 공부를 해도 끝이 없어요. 지금 외과 하나만 놓고 봐도 그런데 모든 과를 다뤄야 되는 1차 동물병원은 말할 것도 없죠. 수의사들이 다 저처럼 공부를 하냐고요? 그건 아니겠죠. 근데 공부하는 수의사들은 죽어라고 질병 공부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 게 수의사입니다. 외과, 내과, 영상학과, 응급의학과, 치과 하루에 한 질병에 관한 논문만도 공부하기 바쁜데 심지어 모든 과를 커버해야 되는 병원의 수의사다? 게다가 동물이 한 종류도 아니잖아요. 다양성만 보면 사람보다 더하죠. 그러니까 수의사는 정말 매일같이 공부해도 모자란 직업이에요. 매일매일 교과서를 찾아보고 논문을 읽고 공부를 해도 절대 그 양을 평생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공부해도 모든 분야를 잘한다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흔히들 생각하는 슬개골탈구? 이 질병 하나만 이해하는데 하루에 논문 10개씩 읽고 교과서를 매일 봐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 달을 공부해야 돼요. 병 하나만 이해를 하는데 말이죠. 한마디로 좋은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건 너무 많은데 시간은 항상 한정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좋은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겠죠. 기본 지식을 탄탄하게 하고 매일 보는 질병에 관한 논문을 공부하고 근데 지금 남는 시간이 있으면 질병 공부를 해도 시간이 너무너무 모자란데 영양학 논문도 아니고 근거도 없고 사실 확인도 불가능한 사료 라벨을 일일이 다 공부한다? 이건 진짜 비효율적인 짓이거든요. 그 시간에 당뇨 논문이라도 하나라도 더 읽는 게 낫습니다. 매일 몇 개씩 평생 읽어도 절대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아니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뭐 사료 성분 뭐 그런 거 공부하기를 정말 뭐네요? 수의사들이 그런 걸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수의사들이 모든 걸 다 잘 알면 좋겠죠.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정해진 시간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다른 것도 아니고 무려 동물의 영양학 논문도 아니고 사료 종류를 잘 아는 수의사를 원할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내가 집사라면은 절대 그런 수의사를 원할 것 같지 않은데 말이지. 수의사로서 내가 다른 수의사에게 동물을 맡긴다면 난 논문 공부를 열심히 하는 수의사에게 맡기지 사료를 잘 아는 수의사에게 절대 맡기지 않을 거예요. 아니 이걸로 논란 종결 아닌가? 우리가 말하는 동물들이 아플 때 찾아가는 동물병원 수의사들의 본분은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관리하는 거죠. 물론 질병의 관리 자체는 영양학이 중요할 때도 있어요. 고지방이 장 운동성에 끼치는 영향이나 장 문합 수술 이후에 빨리 밥을 먹을수록 회복이 빠르다는 거구나. 이런 것들은 수의사로서 알고 있어야겠죠. 대충 어떤 환자를 관리할 때 어떤 방향의 영양학적인 구성이 중요한지 이런 진짜 영양학 지식들. 근데 거기에 뭐 어떤 사료가 무슨 성분에서 이런 거 공부할 시간이 낀 자리는 없어요. 아니 애초에 밥은 결국 진짜 아플 때 생사의 고비를 넘기고 나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나서 걱정할 일이잖아요.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이 엉망이면? 신부전적으로 숨이 넘어가는데 내과 치료가 엉망이면? 그 다음에 뭔 사료를 먹든 뭐가 중요하겠어요. 영양학?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기본 의학적인 교육과 실력이 탄탄하고 의사의 본업이 제대로 됐을 때 이야기고요. 문제는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하는 시간은 한정돼 있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과, 내과, 영양학과, 영상학과는 한 분야를 정말 계속해서 공부해서 그 분야의 절대적인 지식을 검증받은 전문의 제도가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일반 사람들이 인터넷 좀 들여다보고 일반 수의사가 논문 몇 개 읽는다고 해서 영양학 전문의만큼의 지식은 평생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일반 수의사들은 사료에 관한 거는 이 영양학 전문의들이 정리하고 발표하는 논문 내용과 트렌드만 알고 있으면 돼요.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이 동물들이 받는 의료의 질이 나아지길 바란다면 여러분의 담당 수의사가 그 소중한 시간을 새로 나온 사료 성분표 공부하는 데 투자하고 있길 바라고 있으면 안 돼요. 영양학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미국과 유럽의 영양학 전문의들의 의견을 찾아보면 됩니다. 제가 모든 영양학 관련 정보를 전할 때 전문의들에게서 지식을 빌려오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예요. 그러니 일단 다 떠나서 사료에 대해 잘 아는 게 의사의 실력의 기준이 될 수 있냐 물어보면 답은 당연히 노예요. 자, 당장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평소에 건강검진을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를 뭘 먹어야 될까요? 새로 유행하는 이 식단 도시락이 요즘 가장 좋나요? 이 성분은 어떤가요? 이런 걸 물어보시나요? 물론 물어보시냐면 여러분이 특별히 뭐 당뇨 이런 게 아닌 이상 거의 99%의 확률로 의사들의 대답은 다음과 같을 확률이 높습니다. 영양소 골고루 먹고 주기적으로 운동하세요.
너무 뻔한 소리죠? 이게 뭐 의사들이 영양학을 1도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 의사들의 실력이랑 전혀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상하게 동물병원에 오면 동물들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수의사가 사료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말이죠. 자, 의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결국 의사가 환자 식단을 따져야 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안전한가? 두 번째, 환자의 질병과 수명에 좋은 영향 혹은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결국 무슨 재료가 들어갔고 안 들어가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안 만들어졌고 이런 모든 사항들은 결국 딱 이 두 가지로 함축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뭔 재료로 만들었든 뭐가 들어갔던 간에 환자의 질병, 수명,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이상 별 상관이 없다는 소리이기도 하고요. 아니 그렇지 않나요? 애초에 집사들이 좋은 사료를 먹이고 싶은 이유는 건강하게 오래 살길 바라기 때문인데 딱히 더 비싸고 좋은 사료를 먹인다고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더 건강한 것도 아니면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진짜 60년 동안 자기 의지만 있다면 맥도날드와 버거킹만 먹고 살다가 심장병으로 죽으시는 사람들과 달리 동물들은 이미 시중에 나온 밸런스된 사료들을 먹죠. 자잘한 성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건강한 동물들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의 사료를 먹이기만 한다면 사실 이미 성분들이 비슷비슷한 사료들 사이에서 수명이나 건강에 영향학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되게 미미합니다. 어쩌다 가끔 트렌드를 따라가거나 공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일로 사료 때문에 아픈 동물들이 생길 수는 있어요. 비타민 D 리콜 사태나 그레인프리 사료에 유행에 따른 심장병 급증 사태처럼요. 근데 그건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영양학 자체가 학자들에겐 핫한 주제는 아닙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수의사가 사료를 잘 아냐 모르냐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수의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대로 진료하는 수의사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수의사들은 질병 공부할 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정석대로 근거에 기반해서 실력 있고 잘해서 내 새끼를 제대로 진료하는 수의사를 찾기 어려운 판에 영양학도 아니고 사료에 대한 지식을 걱정하는 건 뭘까요? 내가 지금 변호사를 찾는데 얼마나 넥타이 색깔을 잘 고르냐? 내가 과외 선생님을 고르는데 얼마나 등산을 잘하는 사람인가? 이런 기준으로 고르는 느낌입니다. 수의사는 정말 평생 공부하는 직업이에요. 사람은 한 과, 그 과 내에서도 한 장기, 그 장기 내에서도 한 질병만 평생 보는 의사들이 있어요. 근데 수의사는 동물을 한 가지 보는 것도 아닌데 심지어 봐야 하는 과도 많죠. 대중들이 수준 높은 수의학을 원한다면 의사를 판단하는 기준도 의학의 수준에 맞게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했듯이 저는 잘하는 수의사들이 인정받는 사회를 원하거든요. 그래야 많은 동물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사료 라벨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의사를 찾을 땐 사료 라벨에 대한 지식 같은 기준으로 찾지 마세요. 우리 동물들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도 동물들을 위한 올바른 수의학을 알리는 미국 수의사였습니다.